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심각합니다. 1997년 출생아 수가 102만 4천 명인데 2023년 작년 출생아 수 예상이 22만 6천 명입니다. 무려 78%나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다른 점,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발 이런 지역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멤버십 영상에서 따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사야 할 곳, 사야 하지 말 곳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한국 연도별 출생아 수죠. 1971년 102만 명에서 2021년 2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7년에 한국의 인구는요 5,184만 명에서 3,622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자,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가장 고민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DP를 넘는 가계부채. 두 번째, 소득 대비 높은 아파트값. 얼마 전에 이창용 의원 총재도 경고를 했죠.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가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 감소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내 집 마련하면 큰일 날까요? 자, 집값 하락은 상상도 못했던 2021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구 이야기를 하며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 그때가 바닥이라고요. 자, 실제 10년 전 가장 많았던 집값 하락론의 근거, 바로 생산인구 감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때 한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볼게요. 생산인구 감소, 부동산, 자동차, 철강 등 도미노 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전망과 다르게 집값은 이 시기 이후에 2배에서 서로 높은 곳은 3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대자동차는 이 시기에 중국 수출 침체로 좀 타격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더욱 회복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쇼킹부동산에서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거시경제 데이터로 자산시장을 예측하면 항상 실패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생산인구 감소가 아닌 자연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이슈입니다. 매월 말경에 통계청에서 인구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하고 유튜브에서는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전망을 매칭시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런 전망들은요, 어려운 주택 구입 결정을 미루게 해주는 고마운 요인이도 됩니다. 자, 무주택자가 있어요. 전세 살까 매매 살까, 매매를 알아봤더니 집값이 엄청 비싸요. 자, 이렇게 비싼 아파트 사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유튜브를 틀어보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 좀 지켜보자.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인구 감소는요,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구 수의 변화, 두 번째는 선호도, 세 번째는 실현 시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아파트 매입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구 수입니다. 아파트는요, 가구 단위로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가구 수가 2040년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물론 가구당 가족 수는 줄어들었어요. 2013년에 2.5명에서 현재 2.17명까지입니다. 문제는 가구당 가족 수는 줄어들었지만 넓은 면적을 선호한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모두 다 전용 8사 타입을 원하더라. 그래서 2인 가구라고 뭐 빌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59 타입을 희망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3인 가구로 애 하나라고 나는 59 타입 산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8사 타입 국민 평수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구당 가족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파트 수요 감소로 측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59 타입 25평이 대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최악 경쟁률을 보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 59 타입이 최악 경쟁률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59 타입 위주로 뽑으니까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왜? 84 타입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게다가 요즘 84 타입 분양가가 엄청 비싸고 59 타입은 약간 가성비가 있게 접근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59 타입 선호도가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84 타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가구 수가 증가한 것, 1인 가구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눈앞에 있다. 실제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40대를 앞둔 83년생 3명 중 1명이 미혼이다. 88년생은 절반만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과거에 비해서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선호 높은 지역의 공급도 같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는 1기 신도시에다가 그리고 강북 지역에 500만원 주택 공급 계획으로 노도강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 지어졌죠. 2010년대에는요, 2기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 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공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없어요. 2기 신도시도 끝물이고 3기 신도시는 2030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공급될 겁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는 공공택지가 아예 없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은 주인이 다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살펴보면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은요. 이렇게 미혼 가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요. 60대에서 70대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별하면요. 자기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인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 자녀가 독립을 하고 배우자가 빨리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혼자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간다? 아니다. 본인이 살던 집에 그냥 살더라. 이것도 공급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자,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서울에 살래요? 수도권에 살래요? 그래서 10년간 20대가 60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만 살고 싶어 할까요? 서울에서 대학도 다니고 싶어 합니다. 2024년 정시 모집 경쟁률을 봤더니 수도권 주요 대학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업 난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20대 취업 준비생들의 난방 한계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회사는 싫다. 그래서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라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과는 용인 기흥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연구소를 만들고 있죠. 또한 지역 쏠림 말고도요, 아파트 쏠림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파트에만 살지 않죠. 빌라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오피스텔, 다양한 주거 상품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아파트 쏠림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매 수요만 아파트만 몰렸다면 지금은 임대 수요도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떠나서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파트는 내국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다. 수도권과 지방 나눠서 봐야죠.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신축과 구축, 그 중에서도 서로 높은 구축과 그냥 비선호도 지역에 지어진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구축의 미래는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언젠간 인구 감소의 영향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덮칠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대거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의 기대 수명이 되는 시기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전문가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20년 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집을 사지 말고 전세를 살아야 할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0년마다 유동성은 2배, 소득은 50% 증가합니다. 20년이면요, 지금 화폐 가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올라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택가격은 몰라요. 전세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소득 대비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20년 동안 전세 계속 올려줄 거예요. 전세 올려주다가 지쳐서 사게 된다는 거죠. 미래의 대한민국 인구가 급감한다면요, 내수시장 장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자, 오리온 같은데, 메가스터디 같은데 대표적인 내수 주식이죠. 내수 관련 주식들을 지금 투자자들이 투매하나요? 야, 인구 감소되는데 10년 뒤, 20년 뒤, 40년 뒤에 인구 폭망한데? 안 그렇죠. 자산시장은
15년, 20년 뒤의 일을 벌써부터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생각하면서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도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10년 전에도 인구 감소와 부동산 폭락을 매칭시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조용해졌다? 전세 가격 급등하고 전세를 안 오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실 분들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